이번 시간에는 좀 상세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륨 컨트롤의 T 포즈를 볼 텐데요. 포즈, 잠깐 멈추는 시간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은 프레셔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바로 빠지지 않고 멈추죠. 프레셔, 플로우, 볼륨 세 가지 다 멈춥니다.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멈추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스 익스체인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다양한 이제 논문이나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인공호흡기 제조사에서는 서브 벤틸레이터 종류 상관없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T포즈, 포즈 구간을 1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지금 RR이 15잖아요. 15회. RR이 15회라면 분당 15번의 호흡이 들어가는 거고요. 60초당 한 번의 호흡이 4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HO 기본값이 1대2이기 때문에 흡기가 1.33초, 호기가 1.66초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1.33초 대 1.66초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T포즈가 10%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서 10%가 들어가는데요. 그 의미는 이 토탈 브리딩 타임, 그러니까는 흡기 시간과 호기 시간을 다 합친 이 토탈 브리딩 타임이 이제 4초잖아요. 4초. RR이 15회일 때 4초인데 여기서 10%가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초에서 10%니까 0.4초죠. 0.4초가 적용이 되는데 어디에 적용되냐면은 흡기 시간에 적용됩니다. 흡기 시간 1.33초에 적용이 돼서 0.4초를 빼게 되면은 0.93초가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흡기 시간이 1.33인데 T포즈가 0.4만큼 흡기 시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흡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0.93초로. 그래서 0.93초 흡기하고 0.4초 동안 멈추고 그 다음에 호기가 진행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T포즈 값을 올리면 최종적인 흡기 시간이 줄어드는데 더 짧은 시간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목표 타이달 볼륨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피크 프레셔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포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이쪽으로 침범을 하게 되겠죠. 침범을 해서 흡기 시간을 줄이는 결과가 돼서 짧은 시간 안에 타이달 볼륨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프레셔가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뭐 피크 프레셔가 이 어퍼 리밋을 넘어가면서 알람 어퍼 리밋을 넘어가면서 알람 뜰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T포즈는 올릴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낮추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플로우 어댑테이션 기능입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 그림 중에서 두 가지가 플로우 어댑테이션에 해당되는 거고요. 플로우 어댑테이션, without 플로우 어댑테이션 두 가지고요. 이렇게 플로우 어댑테이션, without 플로우 어댑테이션 이 사각형 모양 위에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 모양이 이 플로우 모양이에요. 플로우가 사각형이잖아요. 볼륨 컨트롤에서는. 그래서 사각형 모양의 플로우가 제공이 되는데 그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 있냐, 튀어나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를 보겠습니다. 플로우 어댑테이션은요. 흡기 중에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어떤 요구? 흡기에 대한 추가 요구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만큼 타이달 볼륨을 제공해서 에어 스타이베이션, 환자가 숨을 쉬고 싶은데 타이달 볼륨을 덜 줘도 생기는 에어 스타이베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흡기가 시작됐는데 환자가 더 마시고 싶어서 숨을 당깁니다. 당기게 되면은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환자가 그만큼 플로우를 더 넣어주게 되는 거죠. 더 넣어줘서 타이달 볼륨을 비록 300 입력했지만 이 경우에는 타이달 볼륨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without flow adaptation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흡기 도중에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추가 플로우를 제한해 주는 겁니다. 즉 설정된 타이달 볼륨만 전달하게 돼서요. 블루 트라우마를 예방하게 되는데요. 300을 설정했는데 환자가 더 마시고 싶다고 해서 300보다 더 많이 줬을 경우에는 원치 않은 블루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해 주는 거죠. 환자가 흡기 도중에 이 인스피레이토리 구간에 흡기 노력을 했을 때 압력이 살짝 떨어지지만 플로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0을 넘어갈 수 없게 즉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이제 ARDS나 로우 타이달 볼륨을 주는 경우에 환자 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값은 플로우 어댑테이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된 것보다 환자 흡기 노력이 있으면
보통 세데이션 되어 있으면 없지만 환자의 흡기 노력이 있으면 그때 더 준다는 거고요. 그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 값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lternative Flow Parents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볼륨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컨스턴트 플로우를 사용합니다. 이 플로우의 속도가 일정한 컨스턴트 플로우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디셀러레이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RVC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프레셔 컨트롤 방식을 사용하면 플로우 방식이 디셀러레이팅으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PRVC 모드가 없거나 PRVC를 쓰기를 혹시라도 꺼려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없는 경우겠죠. 볼륨 컨트롤에서도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라는 것은 높은 초기 플로우를 사용해요. 더 낮은 압력으로 기도 저항을 극복하는 거고요. 이 퍼센테이지는 여기 보시면은 퍼센테이지가 있죠. 이것은 피크 플로우에서 몇 퍼센트까지 플로우가 줄어들 때 호기로 전환할 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75%로 하면 사실 컨스턴트 플로우에 굉장히 가까운 거고요. 이렇게 퍼센트가 내려갈수록 디셀러레이팅 플로우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 어쨌든 디셀러레이팅으로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요것도 바뀌었습니다. 이거 사실 크게 바뀐 이유는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로 바꾸게 되면은 T포즈 값이 기본값이 10%에서 0%가 됩니다. 그래서 포즈 구간이 없어졌죠. 올라가기만 올라가고 포즈 구간이 없어집니다. 물론 여기서도 포즈 구간을 설정하면 되는데 워낙에 디셀러레이팅 플로우 같은 경우는 플로우가 아주 빨라졌다가 내려가는 이 부분에서 거의 포즈와 유사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디셀러레이팅 플로우에서는 T포즈라는 게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 컨트롤에서 T 인스프라이즈라고 있습니다. 인스프레이션 라이즈 타임이고요. 이것은 흡기 시간의 어떤 그 상승 시간, 흡기의 상승 시간을 결정하는 건데요. 기울기를 한마디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디셀러레이팅 플로우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갔다가 호기로 전환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직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약간 기울기를 준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호흡의 편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기 초기에 너무 기울기를 빠르게 주게 되면은 오버슈팅이 발생해서 환자가 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경우에 불필요하게 피크프레셔도 올라가고 환자가 더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라이즈 타임이 0일 경우에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하는데요. 라이즈 타임이 기본값이 5%입니다. 5%.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라이즈 타임을 더 높여서 경사를 더 주게 되면은 프레셔가 좀 더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오버슈팅을 예방할 수 있다. 보통 5% 정도에서 크게 문제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ARDS가 굉장히 심하거나 폐가 굉장히 스티프할 때 그럴 때 조금 더 높여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라는 것은 흡기와 호기 시간의 합에서 즉 RR이 15회이기 때문에 4초 중에서 5% 0.2초가 되겠네요. 0.2초 동안 기울기를 준다는 거고요. 10%가 되면은 0.4초 동안 기울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레셔 서포트에서 사용하는 인스프 사이클 오프,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인데요. 흡기의 종료를 어떻게, 흡기의 사이클, 흡기의 어떤 구간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버전에서는 엔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스피레이션을 언제 끝낼 것인가 동일한 거죠. 기본값이 30%입니다. 30%. 이거 먼저 보시면은 흡기 종료 시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피크 플로우의 몇 퍼센트 지점에서 흡기를 끝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사이클 오프가 이제 원래 기본값이 제가 30%라고 말씀드렸죠. 30%라는 것은 흡기가 진행되고 여기서 100%, 그 다음에 점점 낮아져서 100%에서 30%까지 낮아지는 시점에서 호기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1%로 했다는 것은 30%가 아니라 더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흡기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환자가 멘탈이 있을 때 서포트 모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흡기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끝부분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환자가 원하는 흡기 시간보다 더 많은 흡기 시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흡기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환자가 호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프레셔가 올라가는 어떤 파이팅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사이클 오프를 높여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거의 바닥까지 왔을 때 호기로 전환됐는데 사이클 오프를 50%까지 올려줬더니 100%까지 갔다가 그 100%에서 절반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호기로 전환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이팅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스크린샷을 좀 잘못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위에 부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보시면은 서포트 모드에서 흡기 말에 반복적으로 파이팅, 이게 반복적으로 생길 경우에 환자에게 흡기 시간이 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나 엔드 인스피레이션 값을 높여가면서 호기로 전환되는 시점을 좀 앞당겨서 이 파이팅을 없애준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면은요, 이런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00%까지 올라갔다가 30%가 이 시점입니다. 30%까지 떨어져야지만 호기로 진행이 되는데 30%로 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리키지가 있죠. 들어가는 건 이만큼인데 나오는 건 요만큼밖에 못 나와서 이 높이만큼이 지금 리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키지가 있으면 핍을 유지하고 이제 나가는 만큼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평소보다 이제 흡기에서 플로우를 더 쏴줍니다. 더 쏴주게 되면은 플로우가 갔다가 떨어져서 호기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고 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질질 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내 흡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호기 시간은 짧아지고 흡기 시간은 길어져서 이 I 레이쇼가 좀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환자가 이제 흡기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숨쉬기도 어렵고 리케지도 많은데 숨쉬기까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 보통 ET 튜브에 커프가 빠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커프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커프가 아무리 채워도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거나 터졌다는 것이 확신이 될 때 확실하지 않다면은 이제 서킷을 빼서 테스트런을 꽂아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런 꽂아보시면은 바로 리키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리키지가 맞다, ET 튜브에서 빠진 게 맞다라고 하면 ET 튜브를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교체할 때까지 그때까지 환자가 숨을 좀 잘 쉬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 오프를 좀 높여주게 되면은 비록 리키지는 여전히 많지만 플로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좀 더 짧게 유지가 되면서 흡기 대 호기 비율이 조금 더 제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런 식으로 리키지가 너무 많을 때 호기로 전환되지 않는 이 상황은 보통 최대로 2.5초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5초 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래도 이제 30%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이 값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은 호기로 전환된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VH3000이라는 휴미디파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드리면 인공호흡기 사용 중 반드시 가습기를 동작시켜 줘야 되겠고요. 안 켜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정면에서 보이게끔 잘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윗 두 가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열선 케이블이 없을 때 온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단계를 통해서 이 열판을 이제 데우는 기능인데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알람 끄는 버튼이랑 전원 켜는 버튼 그리고 락을 해제하는 버튼은 세 가지 알아주시면 되겠고 락이 켜져 있으면은 2초를 눌러주셔야지 락이 풀립니다. 그래서 2초 동안 꾹 누르고 있어야지 락이 풀려서 어떤 설정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챔버의 온도 그리고 환자 쪽의 온도 두 가지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온도 측정 케이블이 챔버 쪽과 환자 쪽에 두 가지가 꽂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열선 케이블이 잘 동작하는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그림과 케이블이 있는데 여기 빠지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알람이 뜨게 될 텐데 알람이 뜨는 곳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색깔을 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온도 설정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31부터 40이라고 되어 있고요. 온도입니다. 파란색으로 39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값은 39로 되어 있고요. 환자 쪽의 온도가 39라는 거죠. 그리고 챔버 쪽의 온도는 39에서 파란색 숫자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챔버 쪽은 37도, 환자 쪽은 39도를 유지하는 게 기본 값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물이 좀 많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39도로 이 목표를 유지해 주는 게 37도로 끓여준 물이 이게 수증기가 되는 거죠. 수증기가 있는데
환자 쪽에 다가갈수록 그 와이피스 쪽에 다가갈수록 열선이 없어지면서 클로즈 억션 이 튜브를 거치면서 가온 가습된 수증기가 이제 물이 되는 이런 액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온도보다 조금 더 올려주는, 그래서 온도가 식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37도로 끓여줬을 경우에 생기는 수증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많아가지고 이제 응축수, 특히 물이 썰깃에 많이 차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는 그대로 두고요. 이 37을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4로 바꾸게 되면은 35도로 되는 거죠. 가습기를 덜 끓여줄수록 당연히 2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발생하는 그 수증기량이 적어질 거고요. 그 차는 물은 적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환자한테 가온 가습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